자요. 자, 기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여러분, 기한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를 보냐면, 먼저 그림 한번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한하고 조건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우리가 먼저 조건하고요.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조건은 정지 조건을 얘기해요. 조건하고, 여기요. 불확정 기한이요. 이 불확정 기한하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한번 볼까요? 정지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조건은 언제 기준한다? 현재 기준에서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뭐란다? 발생을 하죠. 봐봐. 이때 발생할 때는요, 당연히 발생해, 당연히. 그럼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어때요? 시험에 합격하죠? 당연히 차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말이겠죠? 당연히 차를 사줘. 당연히요. 당연히 차를 사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건이죠. 현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현재니까 성취하기 전까지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러니까 봐봐요. 조건형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합격을 하지 않으면, 차를 사주지 않아도 된다.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근데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죠. 그러면 차를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불확정 기한이요. 이 불확정 기한은 확실한 거죠. 이게 중요해. 기한은 확실한 거죠. 뭐냐? 이랬단 말이죠.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를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진돗개가 죽었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삽살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왜냐면 기한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한번 봐봐요.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를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 줘야죠. 근데 이 진돗개가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데 왜 삽살개를 줘? 삽살개가 죽으면 나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돗개가 듣다 보면 기분 나쁘니까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집에 안 돌아와. 그럼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럼 일정 사실 발생이 뭐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이죠. 그래도 일단 삽살개 준다겠어, 안 준다겠어? 준다겠죠. 그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기한이란 말이에요.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한이라는 게 뭐냐? 돈 갚을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죠. 그럼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갚을 날짜에 그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가 죄송해요. 삽살개가 너무 큰 차이네요. 원래 시험에는 풍산개로 나왔는데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고 해서 진돗개가 죽어서 풍산개 줘야죠.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진돗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풍산개 준다고 했어, 안 준다고 했어? 준다겠죠. 그러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그것을 얘기한다. 그것을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기한이다. 이것을 뭘 한다?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먼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오냐? 불가능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 기한이란 말 자체가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알겠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요. 합격하면 차 사주죠. 그럼 합격을 안 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알겠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알고. 됐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봐봐. 갑일한테 돈을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날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있어. 1억을 돈을 빌렸어.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어. 부관으로 이게 또 붙었어, 이게. 그럼 무슨 말이죠? 변제기가 10월 1일이죠. 그런데 부관이란 게 뭐예요? 조건하고 기한을 부관이죠. 그런데 부관이란 말이 뭐예요? 부관은 현재 발생해요? 장래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관이 붙었다는 것은 장래죠.
그러면 1개월이다 해봐. 예를 들어서 1개월 정도 장래라 해봐. 그러면 11월 1일이죠. 동갑불 날짜가 10월 1일인데 여기에 새롭게 부관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동갑불 날짜가 10월 1일이다. 한 달 뒤다. 한 달 뒤다. 왜? 부관이란 말 자체가 장래의 사실이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갑불 날짜가 뭐가 됐다? 연기가 됐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셔요? 연기가 됐다 이러면 연기가 됐다. 연기가 됐다. 한 달 연기가 됐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이 말이죠.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동갑불 날짜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변제기가 있는데요.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부터 부관. 항상 부관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다, 장래다, 과거다, 장래다, 장래. 그러니까 동갑불 날짜를 뭐한다? 연기해 준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얘기 한번 봐봐요. 이것이 조건인가 기한인가 한번 봐봐. 갑의 땅을요, 갑의 토지를 갑하고 이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 임대차 계약. 알겠죠? 그래서 전속기간을 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전속기간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대인이 사망 시까지, 사망할 때까지 기간으로 정하자. 이렇게. 그것도 몇 년으로 해주실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됐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속기간을요.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매도할 때까지. 사망 시까지.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 이것을. 기한이죠. 임대인은 죽어 안 죽어? 죽죠. 언제 죽어?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확정 기한으로서 이것은 유효인 거예요. 유효. 이건 불확정 기한이죠.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명체는 무조건 죽는다니까요. 알죠? 여러분 우리 저 똥개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몰라? 왜 모르죠? 초복날 죽지 언제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말복 때 똥개는 죽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기한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봐봐.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매도. 임대인이 뭐라 했냐면 임차인이 기간 언제 정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언제 팔아? 언제 팔아? 알아 몰라? 그래서 이것을 매도할 때까지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거 임대인 마음이잖아요.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 없다? 없다. 기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게 차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거기요.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했죠? 전속기간은요, 매도할 때까지, 전속기간이죠.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기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뭐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생명체죠?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줄게. 이건 어디냐? 이것은요, 주택거래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참 웃기죠? 봐봐. 감정평가사 시험인가 변리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아니, 공인노무상학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그랬어요. 주택거래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나한테 줄게. 개집을. 그 개집을 왜 주는 거예요? 알겠죠? 벌써 레벨이 좀 다르죠? 레벨이. 한쪽에서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요, 개가 죽으면 개집까지 가져가잖아요. 알겠죠? 죄송해요. 알겠죠? 자요, 그러니까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줄게. 왜 개집을 준다고 했나 모르겠어요. 개집을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생명체니까 이거를 정지조건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봐봐.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정지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착각할 수 있다. 봐봐.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다고 했으니까 개가 죽기 전까지는 개집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죽으면 개집을 준다. 그러니까 마치 조건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왜? 뭐니까? 생명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걸 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물어보고 조건으로 보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보고 기한으로 봐라. 이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한번 봐봐. 박스. 첫 번째 가운데 박스. 정지 조건은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기한은 뭐라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생명체에 관한 것은 뭐다? 기한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밑에요. 불확정 기한에 관한 판례 이렇게 되어 있죠? 불확정 기한에 관한 판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를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 여기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원래 그 판례인데 이런 말 봐봐. 이렇게 있어. 말을 한번 들어봐. 말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건물인데 이 1층이에요. 이 을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보증금 5천에요. 월세 100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상가대사 분양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갑이 임대차 계약 해지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냐? 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든지 분양대금을 받아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자, 그럼 봐봐. 이것이 분양이 됐어, 분양이 됐어. 그럼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런데요, 1년하고 5개월이 지났어. 1년하고 5개월. 그러면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이 안 됐어.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이 의리라고 생각을 해봐. 갑이 뭐라 했냐, 나한테 5천만 원은 이거 나중에 임대되거나 분양되면 준대. 그래서 임대되거나 분양될 때까지 기다려. 1년하고도 5개월, 17개월이 지났어. 근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됐다고 돈 안 줘. 당신한테 내가 분양되면 돈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다른 집 대출 받아서 줘야지. 그럼 뭐 하는 거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판례가 뭐냐? 1년 5개월 동안 분양이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해. 아까 그래서 기억나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뭘 한다? 이행해야 된다. 그것을 뭘 한다? 기한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돌려줘? 분양되면 돌려준다겠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해서 분양이 됐어. 당연히 돌려줘야죠. 분양될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이죠. 그래도 돈 빌려가지고 돌려줘야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밑에 박스 봐봐. 박스 1번 재임대나 분양이 된다. 그러면 사실이 발생했죠. 갑은 보증금을 받아 병에게 돌려주는 이행을 해야 되죠. 2번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이 되지 않죠. 앞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이다. 불가능. 갑은 병에게 보증금이 아니고 보증금 반환을 이렇게 해야 돼요. 보증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을 이행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 말이죠. 보증을이 아니고 보증금 반환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장이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조건하고 기한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것을 했고, 그럼 기한 양선 이제부터 되게 간단해.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한번 봐봐요. 되게 간단한데 먼저 기한은요.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 그러면 기한의 이익 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에 강의하는 것은 기초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을 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0%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장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 강의에 오전에 강의한 강의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끊지 않고 흐름을 쭉 가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좀 있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도 다른 데서 강의를 들어도 이거보다 자세한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것을 잘 모르겠다.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잡았어. 좀 더 심화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강의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머릿속에 박혀요.
무슨 말이겠지? 그냥 소리를 하나만 들어야지. 그냥 강의는 막 11월 강의 듣고 1월 2월 강의 듣고 3월 4일 강의 듣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언용도 한번 딱 듣잖아요. 들으면 3월 4월 강의는 이렇게 쭉 들어가지만 동영상을 들을 때는 하나를 파야 돼. 하나를. 그래야만이 농담하는 거 웃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귀에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원 강의는 쭉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쭉 들어야 되겠지만 동영상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동영상을 들을 때 일단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11월, 12월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고 한 번 더. 왜냐면 빨리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용도 무슨 말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금 오후에 지금 하고 있는 특강이죠. 특강 이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 물권이면 물권, 채권이면 채권 딱딱 끊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말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알 때까지 들어. 물권법을 알 때까지 들어. 채권법을 알 때까지 2번, 3번 연속 들어. 채권법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부가 되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간을 가라하면서 한번 들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0에서 100%까지 강의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한 2번, 3번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요 금방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영상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저는요 여러분이 특강하는 것 있죠? 이걸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원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 큰 흐름이 있죠? 밑그림.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그냥 파고 들어야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11월, 12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뭐를 들어야 돼요? 심화 과정을 똑같은 것을 내년 시험 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여기에서만 꼭 듣도록.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소리가 똑같은 소리로 반복돼야지 나중에 조건 얘기할 때 그때 그런 말 했지 그때 농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들으면 이런 건 끝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막 어떤 과목이 자기한테 좀 안 맞으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 거 사가지고 듣더라고요. 듣다가 결국 끝까지 듣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내 강의를 들었죠.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죠. 그럼 당연히 잘 들리죠.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 나한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이 선생님 강의가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선생님 강의 되면 그거 또 들려. 그러면 또 그 선생님이 잘한다고 그래.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제일 짱이냐? 제일 끝에 들은 선생님 강의가 제일 짱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돌고 가면 계속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머리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시험 칠 때 농담했던 거, 어디에 칠판에 어디에 썼던 것, 그다음에 책 어디에 보라겠던 거 이런 것이 생각이 나야지 내가 모르는 거 있었을 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강의를 5번 들었는데 내용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5번 들으면 머리가 아무리 전봇대도 다 알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를 파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강의를 1월달, 2월달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항상 이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다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줄여나가야지. 응? 반복적으로 계속 줄여나가야지. 처음부터 강의를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하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학생들이 너무 힘들죠. 알았죠? 왜냐? 다 해놓고 나서 줄여나가야지 학생들이 계속 반복하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데 아무튼요. 여러분 강의를 지금 오후 강의는 100% 다 강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내가 이 강의 듣기가 좀 버겁다 그러면 11월, 12월 강의를 한 번 더 빨리 들으세요. 며칠 안에 빨리.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강의를 되도록이면 반복적으로. 조건이면 조건을 한 2-3번 들으세요. 알 때까지. 기한이면 기한을 2-3번 들으세요. 알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되지 않을까 이거 싶어요. 알겠죠? 자,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씩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요. 갑자기 갑이 뭐라냐? 을한테요. 5월 1일 날 뭐라냐? 돈 갚으라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그래요. 그럼 을은 뭐라고 한다? 나는 언제까지 돈을 갚을 수가 없다. 10월 1일까지는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 여기서 추정이란 말이 뭐냐? 여기서 추정은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 말하고 반대가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추정 그럼 뭐죠?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그때의 추정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 하나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뭐다? 여기에서는 추정이 입증 책임이 누구냐가 아니고 본다 이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이래야지.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는데 원칙적으로 봐봐. 먼저로 무이자요.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 돈 빌려줬죠? 채권자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해요? 당연하죠. 채무자가 유리하죠. 무이자로 줬으니까. 그러면 무상임치는요. 무상임치는 뭐죠? 물건 맡기는 거죠. 물건 보관하는 거. 무상 공짜로. 물건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맡은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죠. 그것을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임치인이라고 그래. 임치인. 왜 채권자냐? 맡긴 사람이 물건을 맡겼으면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권리죠. 보관하는 사람은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는 뭐예요? 이자를 주죠. 그러면 누구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둘이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쌍방한테 있는 것이. 알겠죠? 왜요? 채권자는 이자를 받아야 되고 채무자는요. 생각을 해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자 100만 원만 주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개월 동안 남의 돈 1억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여러분요. 이자 100만 원 내고 1억 빌려서 쓰는 게 나아요? 쓰지 않는 게 나아요? 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왜요? 1억을 다른 데로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잖아요. 그런 확신만 쓰면 뭐를 하는 게 나아요? 돈 빌린 게 훨씬 낫죠. 그럼 여러분요, 내가 부동산 지금 원주가 지금 부동산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럼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주고라도 돈 1억 빌려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정도 벌어가지고 갚아버리는 게 낫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도 유리하고 채무자도 다 유리한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 포기는 뭐냐? 포기는 뭐죠? 이런 거예요. 갑이 여기서 을한테요. 1억 원에 이자 100만 원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여기서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돈 갚아. 그러면 을은 10월 1일까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이걸 뭐란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기한의 이익이요. 그럼 여기 봐. 이걸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포기. 그러면 이 포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은 이 의뢰한 사람이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에. 그럼 나는 원래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되겠지만 10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언제 갚으면 돼요? 5월 1일 날 갚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월 1일 날 돈을 갚으면 되죠. 그런데 그냥 5월 1일 날 돈을 갚으면 또 누가 손해가 돼요? 갑이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억에다가 플러스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자 500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손해를 배상하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죠? 먼저 또 따지면 돼.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1월 1일에서 1억 원에 대해서 이자 100만 원씩 1월 1일에서부터 10월 1일까지 어느 현재 5월 1일이죠. 5월 1일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을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걸 뭐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을의 집에 3층짜리 집에다가 갑이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요. 이게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이 채무자가 부부싸움에서 3층을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담보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언제? 5월 1일 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지금 일부가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갑에게는 불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원래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오늘 당장 돈을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돈을 갚으려면 5월 1일에서 10월 1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가 없어져야 되죠. 여기 없어져봐. 이렇게 없어지면 돈 갚을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5월 1일이죠. 그것을 말하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아니고 언제가 된다? 5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상실되면 당장 돈을 갚아야죠. 당장 변제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 당장을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10월 1일이 며칠로 된다? 10월 1일이 언제 된다? 5월 1일이 변제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가 담보를 어떻게 한다? 손상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고 머리 안에 멸시해야죠. 손상, 감소, 멸시.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야죠. 담보 제공 게을리.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돈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없죠. 오늘 파산 선고 받았는데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그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먼저 여기까지를 정리하는데 먼저 여기를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죠. 왜요? 이자부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한테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봐봐. 무이자 소비대차죠. 무이자는 뭐냐? 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을이 무이자로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 날 갚을 필요가 없이 5월 1일 날 돈을 갚아도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유리하죠? 이 무이자는 채무자가 유리하죠? 채권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 갚아버릴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요, 무상임치는 누구한테만 있다? 채권자한테만 있죠? 남의 집에다가 공짜로 물건을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뭘 한다? 물건의 반환을 뭐 한다? 청구한다. 언제든지. 채권자한테 있을 때는 여기 두 사람한테 다 있죠. 두 사람한테 다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돈을 갚으라고 자기 멋대로 돈을 갚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 이자 쌍방한테 있을 때는. 그런데 어느 일방한테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뭐라 나왔죠? 63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63페이지 기한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 위한 것으로 추정 이렇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이렇게. 썼어요? 위한 것으로 추정 이렇게요. 자, 근데 기한의 이익이고 이 기한 이런 거 박스 봐봐. 이자부 소비대차. 양자한테 있죠. 이자부는 쌍방한테 있죠. 무이자는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만. 무상임치는 누구한테만? 채권자 줄 긋고 써 거기다가 임치인 물건을 맡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기한의 이익 포기죠. 이런 기한의 이익 포기는 뭐를 하고 포기한다?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맨 박스 봐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마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익이 뭐죠? 손해배상이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이죠.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뭐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맨 끝에 보면 뭐라 나왔죠? 즉시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밀보 총칙의 마지막인데 봐봐. 여기.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어. 기한이익 상실은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담보를 지금 뭐라고 되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라나? 이것을 뭐냐면 일정한 사유라고 그래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요? 당연히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정지 조건보다 무슨 말이냐? 가박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너 만약에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정지 조건부는 이런 사유가 이거죠, 이거. 이런 사유가 있으면 너는 당연히 변제를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기한은 확실하니까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알겠죠? 변제기가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한다. 이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하여야 된다. 당연히. 그런데 형성권은 뭐죠? 그럼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일방적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키워드야, 말로 해. 그러니까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고 해서 당연히가 아니고 채권자가 말을 하면 채권자가 이행을 뭐죠? 채권자의 의사행위나 또는요 채권자의 뭐다? 의사표시나 그다음에 채권자의 통지나 뭐가 있어야? 청구가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제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형성권이라는 것은 말로 해야 되죠. 말로. 그러니까 채권자의 의사행위란 말이 바로 의사표시란 말이거든요. 청구나 통지를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거든요. 정기조건부는 당연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제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만약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정지조건부이면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형성권적이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OX, X죠.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봐봐.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하나는 형성권적. 즉,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즉,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인지가 잘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냐? 형성권적으로 추정하거든요. 왜 그러냐? 한번 봐봐. 그러면 이 건물이 30억짜리라고 해봐. 30억짜리면 어떻게 돼요? 3층이 설령 불탔어도 아직도 얼마가 남아있어? 20억이 남아있죠. 그러면 1억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값은 1억 빌려주고 100만 원 받는 게 낫겠어요? 당장 돈 받는 게 낫겠어요? 그럼 1억에 이자가 100만 원씩 나와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억에 100만 원 받는 게 낫겠어? 당장 돈 받는 게 낫겠어? 이자 받는 게 낫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3억짜리 해봐. 3층이 날아갔어. 나머지가 2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당장 돈 받는 게 낫겠어요? 이자 받는 게 낫겠어요? 돈 받는 게 낫겠죠? 왜냐면 3억짜리인데 3층이 날아갔으면 이건요 2억이 아니고 1억 얼마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한두 번 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돈을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선택권이 없어요. 정지조건부는 저 물건이 30억짜리든 3억짜리든 관계없이 일단 담보가 손상되면 무조건 돈 갚아야 돼요. 그런데요 형성권적은요 채권자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돈 갚으러 가고 이자 달라고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고 그래? 돈 갚으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채무자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누구를 보호한 것이다? 채권자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형성권적이다.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우리는 기한의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하나는 형성권적. 그런데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럼 자, 다시 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이 정지조건문지 형성권지가 불분명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O 이 말이죠. O. 왜요? 우리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형성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의사표시, 즉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을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채무자.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채권자. 그러니까 둘 중에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형성권적. 형성권적은 뭐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을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뭘 한다? 정지조건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것이 조건과 기한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여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의사표시니까 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면은 반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를 위한다? 채권자를 위한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